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잖아요. 철수의 말에 만식의 온몸이 떨렸어요.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례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아버지도 이해하시죠? 승호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만식은 경악했어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래 이야기까지 하다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새벽 5시 산자락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시간부터 만식은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랐어요.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선산을 돌보는 것은 그에게 있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선조님들, 오늘도 찾아뵈러 왔어요. 무덤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잡초를 뽑고 물을 뿌리며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세심했죠.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뿌리이자 평생 지켜온 신념 그 자체였거든요. 무덤을 정리하며 노인은 2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태풍으로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땅이 파였을 때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석함. 그 안에는 조선시대 고문서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선조들의 의병 활동 기록과 마을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들이었어요. 하지만 만식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도굴꾼들이 몰려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온 노인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큰아들 승우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고 딸 영희는 부산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했어요. 막내 철수만이 가끔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죠. 아버지, 잘 지내세요?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말이었어요. 만식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세상이 바뀌었고 자식들도 각자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쓸쓸함이 밀려왔죠. 저녁 무렵 승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우리 산도 꽤 될 것 같은데. 노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승우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산은 팔 생각 없다. 선조들이 계신 곳인데. 아이고, 아버지. 그냥 물어본 건데 왜 그러세요? 하. 승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만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승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식들이 산을 팔라고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산에 오른 만식은 선조들의 무덤 앞에서 더 오래 머물렀어요. 선조님들, 제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게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어두운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전화가 점점 뜸해지는 것도 승우가 갑자기 땅값 이야기를 꺼낸 것도 모든 게 우연일 수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산 아래 마을에서는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관광지가 조성될 거라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변화의 바람이 이 조용한 산골까지 몰아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 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선조들의 혼이 깃든 성역이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들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을 때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동시에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승호, 영희, 철수가 각자 가족을 데리고 나타난 거였죠. 평소 명절에도 하나둘씩 오던 자식들이 이렇게 일제히 몰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아이고, 애들아. 갑자기 다 왜 왔냐? 얼굴에는 기쁨보다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승우가 앞장서서 말했어요. 다른 남매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죠. 손자, 손녀들은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 아버지,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영희가 팔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승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죠. 아버지, 우리 선산 있잖아요. 그 산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뭔 소리냐? 산을 왜 팔아?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정부에서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철수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당 가격이 몇 년 전에 비해 10배는 뛰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단호하게 머리를 저었어요. 안 된다. 그 산은 선조들이 잠드신 곳이다. 돈 때문에 팔 수는 없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혼자서 그 넓은 산을 언제까지 관리하실 거예요? 나이도 이제 70인데. 영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승우 형 사업도 어렵고 제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갔거든요. 철수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들 절박한 표정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선조들 모신 산을 팔 수는 없다. 아버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납골당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다고요. 승우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조들도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이 돈으로 저희가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손자 손녀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잖아요. 여전히 완강했어요. 안 된다고 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철수가 계약서를 앞으로 밀었어요. 아버지,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야, 이놈들아. 내 말 못 들었냐? 안 된다고 했잖아. 소리를 지르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손자, 손녀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영희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위해서? 너희들 돈 때문이지. 나를 위해서가 뭐냐? 자식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버린 목소리는 쓸쓸했어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돈을 위해 선조의 산까지 팔라고 하다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거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자식들은 노인을 둘러싸고 앉아서 계속 설득을 시도했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70인데 언제까지 산에 올라다니실 거예요? 승호의 말에 다른 남매들이 동의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영희가 거들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으려 했어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 아니야. 승우가 형제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기에는. 뭐라고? 눈이 번뜩였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 판단력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아비 보고 치매 걸렸다는 소리냐? 벌떡 일어나자 손자 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이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젊은이의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더욱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사기?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다고? 철수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계산? 아버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승우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례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아버지도 이해하시죠? 자식들의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 이야기까지 하다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영희가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 하고 그런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상속세?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상속세? 철수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현실을 봐야죠. 아버지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자식들의 냉혹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가족을 위한다고? 아직 살아있는 아비 앞에서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냐? 승우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저희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실적? 너희들 눈에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보이나? 영희가 가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족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의 위선과 탐욕이 극에 달했거든요. 사랑?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사랑이냐? 아비가 살아있는데 재산 분배 이야기나 하고. 철수가 가장 노골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수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뭐라고 했냐? 아,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죠. 오후가 되도록 실랑이는 계속됐어요.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노인을 압박했지만 의지는 굳건했죠.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 가족들이 정말 큰일 납니다. 승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철수가 더욱 노골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그 돈이면 저희 아이들 학원비 몇 년치인데. 뭐라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버지 의료비하고 저희 생활비하고 저울질해 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라도 들어가시면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손자, 손녀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니.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내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냐? 승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식이 부모 목숨을 돈으로 따지는 게 현실적인 거냐? 철수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병원비도 안 나가고 저희는 유산도 받고 모든 면에서 좋잖아요. 야, 이놈아.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죽은 선조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자식이 중요해요? 아니, 죽을 아버지가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갈 손자, 손녀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급격히 답답해 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의 냉혹함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하, 하. 갑자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철수가 달려들었지만 정작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에이, 또 그러시네. 맨날 이런 식으로. 아, 아파. 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이 모두 우왕좌왕했어요. 승우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영희는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보다 연기가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자식들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형, 만약에 아버지가 입원해. 쉿,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노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자식들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인 척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김미영 간호사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인 그녀는 많은 가족들을 봐왔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자식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형, 아버지가 이러시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아버지가 깨어나셔야 알 수 있지. 하지만 이번 기회에 승우가 말을 흐렸어요. 김미영 간호사는 이 대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조용히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번에 못 일어나시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상속 절차를 밟아야겠지.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야. 승우의 냉정한 대답에
김미영 간호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네. 이러면 병원비만 계속 나가는데. 철수의 중얼거림을 들은 김미영 간호사는 경악했어요.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김미영 간호사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증거를 보존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김미영 간호사는 밤새 고민했어요. 어제 녹음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의료진으로서 20년을 일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냥 개인적인 일로 고민이 좀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전 회진 시간이 되었어요. 담당 의사인 박정우 과장과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죠. 701호 환자 상태는 어때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혈압도 안정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가족들은 어떤가요? 박정우 과장의 질문에 김미영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게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어젯밤에 보니까 환자 자식들이 대기실에서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녹음을 해뒀어요. 어제 들은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박정우 과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고 스마트워치에 녹음도 되어 있어요. 박정우 과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의사로서 이런 상황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한번 들어보죠.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음성은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일단 아버지가 깨어나셔야 알 수 있지. 하지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아버지가 이번에 못 일어나시면 그럼 상속 절차를 밟아야겠지.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야. 아직도 안 돌아가시네. 이러면 병원비만 계속 나가는데. 박정우 과장은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 녹음 파일을 병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그리고 환자 면회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고요. 김미영 간호사는 수긍했어요. 비록 가족이라고 하지만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환자분의 충격이 클 수도 있으니까. 오후에 박정우 과장은 병원장실을 찾았어요. 이런 민감한 사안은 병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병원장도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놀라워했어요.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면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 간호사에게 특별관리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또다시 대기실에서 모였어요. 김미영 간호사는 의도적으로 그들 근처를 지나다니며 대화를 들었죠. 형, 아버지 의료비 벌써 얼마나 나갔는지 알아요? 철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룻밤에 50만 원씩 나간다고 하던데 일주일이면 350만 원이네.
승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는 게 나을 텐데. 영희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솔직히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김미영 간호사는 이런 대화들을 계속 녹음했어요. 증거가 많을수록 환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형, 만약에 아버지가 이번에 정말 위험해지면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수의 말에 승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무슨 말이야? 연명치료 같은 거 말이에요. 솔직히 아버지도 고생하시고 우리도. 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영희가 거들었어요. 철수 말도 일리가 있어. 아버지가 의식도 없이 연명치료만 받으시면 누구를 위한 건지. 김미영 간호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아버지의 생명을 포기시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중환자실 앞을 지나가며 안을 살펴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만 생체 신호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죠. 환자분, 힘내세요. 우리가 꼭 지켜드릴게요. 김미영 간호사의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입원 3일째 되던 날 새벽 만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과 의료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점차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 병원이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가슴의 답답함은 많이 나아진 상태였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간호사실에서는 김미영 간호사가 모니터를 통해 의식 회복을 확인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네요.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환자분, 기분은 어떠세요? 간호사님, 여기가 병원이죠? 네, 맞아요. 3일 전에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천천히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제서야 자식들과의 다툼이 떠올랐죠.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김미영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장과 담당 의사의 지시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면회 제한 시간이에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자식들을 당장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오후에 박정우 과장이 병실을 찾았어요. 환자분 많이 나아지셨네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선생님. 그런데 환자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조금 민감한 내용인데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정우 과장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식들의 대화 내용과 녹음 파일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반응이었죠. 환자분, 많이 충격받으셨죠?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대답에 박정우 과장이 놀랐어요. 예상하셨다고요? 평생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은 생겼거든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박정우 과장이 김미영 간호사를 불러서 스마트워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조용히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네. 이러면 병원비만 계속 나가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는 게 나을 텐데.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솔직히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철수와 영희의 말이 나올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어요. 이놈들이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평생 저놈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자식이라는 놈들이 할 짓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깊은 숨을 몇 번 내쉰 후에야 다시 말을 이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확실해져서 다행이에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변호사 한 분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법무법인 정의에 있는 김영수 변호사님이에요. 제 명함 지갑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박정우 과장은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변호사를 부르시는 건가요?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이제 결심을 했어요.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영수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만식 씨,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병원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안타까워요. 영수야, 나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한다. 유언장을요? 응. 그리고 산에 대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고 싶어. 김영수 변호사는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수긍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자세한 건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알겠어요. 내일 다시 오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한 평안함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김영수 변호사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만식 씨, 밤새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응, 결심을 확실히 했어. 침대에 앉아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첫째, 유언장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고 싶다. 선사는 절대 매매할 수 없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이요? 응. 사실 말 안 했는데 우리 산 꼭대기에 조선시대 고문서가 보관되어 있어. 20년 전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무에게도 말 안 했다. 김영수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문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한 기록이야. 그리고 그 시대 마을 전체의 역사가 담긴 문서들이 석함에 보관되어 있어. 그럼 그 문서들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거야. 내가 혼자 보관하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신고하려고 해. 김영수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이해했어요. 그럼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산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맞아.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법적으로 팔 수 없게 되잖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녀분들 상속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과 예금은 그대로 상속하되 조건을 달겠어. 매년 제삿날에 참석하고 선산 관리에 협력하는 자녀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겠다고. 엄격한 조건이네요. 엄격할 수밖에 없어. 돈만 탐내고 선조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들한테 뭘 줘봤자 소용없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승우가 들어왔어요. 면회 제한이 해제된 첫날이었죠. 아버지, 많이 나아지셨어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왜 왔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온 거죠. 김영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식 씨, 그럼 말씀하신 일들 진행하겠어요. 문화재청 신고는 내일부터 시작하고요. 고마워, 영수야. 승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변호사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아버지, 혹시 산 이야기 때문인가요? 아버지, 저희가 그때 너무 성급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정말이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산은 팔지 마세요.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병원에서 한 말 다 들었다. 승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아직도 안 돌아가시네. 병원비만 계속 나간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기억나냐? 승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힘들어서? 자식이 부모 죽기를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하는 짓이냐?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만 가거라. 그리고 다른 놈들한테도 전해라. 산은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거라고. 승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조님들, 이제 마음 편히 쉬셔도 돼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2주 후 만식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선산을 들렀어요. 선조님들 다녀왔어요. 무덤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올린 노인은 산 꼭대기로 향했어요. 20년 전에 발견했던 석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큰 바위 아래 숨겨진 석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안에는 조선시대 고문서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올 때가 됐구나. 정성스럽게 고문서들을 싸서 가방에 넣었어요. 일주일 후 문화재청에 정식 신고를 마친 만식에게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고문서를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 기록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문화재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해요. 아니, 반드시 보호해야 할 문화재예요. 일단 임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정식 심사를 거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겠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비록 정식 지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임시 보호구역만으로도 자식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한편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승우가 영희와 철수를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열었죠.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 변호사까지 부르고 유언장도 바꾸신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희가 불안에 떨며 물었어요. 철수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승우가 철수를 제지했지만 이미 그들의 본심은 드러나고 말았어요.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죠.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승우가 실제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죠. 늦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게요.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 그럼 손자, 손녀들은 어떡해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손자, 손녀. 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하지만 이미 자식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손자, 손녀 생각은 너희들이 병원비 아까워할 때 했어야지.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협박까지 시도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혼자 늙어서 아픈데 저희가 안 찾아가도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혀져 있었어요. 상관없다. 너희들 없이도 잘 살 거다. 한 달 후, 문화재 임시보호구역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 의병활동 기록 발견. 70세 노인이 20년간 혼자 지켜와 신문 기사가 나가자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어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신이 화제가 되었죠.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압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론도 만식의 편이었고 법적으로도 산을 건드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산자락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평생 지켜온 이 산이 이제는 영원히 보호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선조님들, 이제 정말 마음 편히 쉬셔도 돼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김미영 간호사였죠. 간호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사실 제가 이 동네 출신이에요. 어릴 때 이 산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신문에서 기사 보고 고향이 그리워서 왔는데 마침 어르신을 뵙게 되네요. 옆에 앉았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자식들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가족이 소중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조님들도 가족이니까. 김미영 간호사는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자식들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을 아예 닫지는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온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씁쓸하게 웃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산에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잠들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만은 않아요. 6개월 후 정식 문화재 지정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산은 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영구히 보호받게 되었죠.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이의를 제기해봤지만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선조들이 나타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산은 이제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고 선조들의 정신도 후세에 전해질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만식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